지금 이 영상 아이폰으로 보고 계신 분. 잠깐만요. 오늘 쿠팡에서 뭔가 사셨나요? 그 검색 결과 1위 상품이 진짜 1위 상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쓴다는 것, 특정 앱에 로그인한다는 것, 어느 지역에 산다는 것. 이 모든 정보가 지금 이 순간 AI에 의해 분석되고 있고 당신에게 보여지는 상품과 가격을 슬그머니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칼을 꺼내 들었고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AI 감시 가격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시 가격 영어로 서베일런스 프라이싱. 내 폰 기종, 내 구매 이력, 내 위치, 내 검색 패턴. 이걸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나한테 최적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최적화가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이 나한테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 문제가 터져서 연방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뉴욕 주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한국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앱에서요. 잠깐만 미국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갑니다. 2025년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공식 발표를 합니다. AI가 가격 책정에 활용하는 데이터가 뭔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위치 정보, 기기 종류, 브라우저 정보, 구매 이력, 검색 이력 심지어 마우스 움직임과 스크롤 패턴까지. 이걸 다 모아서 AI가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달 미국 최대 식료품 배달 앱 인스타카트에서는 437명이 같은 장바구니를 담았는데 최대 23% 가격이 달랐다는 게 밝혀집니다. 결국 인스타카트는 이 가격 실험을 2025년 12월 22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국 이야기라고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한국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3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유통업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발표합니다. 대상은 쿠팡입니다. 과징금이 얼마냐고요? 처음에 1,400억 원으로 발표됐다가 최종적으로 1,62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4년 공정위 전체 과징금이 4,227억 원이었는데 그중 1,628억이 쿠팡 건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전체의 38%가 넘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사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최소 64,250개를 검색 결과 상위에 고정 노출했습니다. 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무려 5년이 넘습니다. 쿠팡에서 생수를 검색해 보셨나요? 탐사수가 1위로 뜨죠. 화장지를 검색하면요. 쿠팡 자체 상품이 상단을 채웁니다. 소비자들은 이게 당연히 소비자 반응을 반영한 순위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쿠팡이 손으로 직접 올려놓은 거였습니다. 더 나쁜 건 이겁니다.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서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달게 했습니다. 총 72,614개, 평균 별점이 4.8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내용은 쓰지 말라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관리했습니다. 공정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소비자들이 쿠팡 상품이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도록 유인했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여러분의 눈을 속였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게다가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내부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패션 상품에는 검색 기본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새로운 알고리즘까지 개발해서 사용했습니다. 더 안 걸리려고 더 정교하게 만든 겁니다. 2024년 11월 검찰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합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쿠팡은 지금 이 사건에 불복해서 소송 중입니다. 쿠팡 측 주장이 뭔지 아세요? 필요에 따라 상품을 추천하는 건 유통업의 본질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업 활동의 자유다. 필요에 따라서라고요? 와, 정말 대단한 논리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쿠팡만 그랬냐고요? 아닙니다. 2020년 공정위가 제재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입니다. 네이버는 자신들과 제휴한 특정 쇼핑몰 상품은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반면 경쟁 오픈마켓 상품은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 검색을 해도 진짜 최저가가 아닌 상품이 먼저 보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266억 원을 부과합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비교했는데도 실제로는 비교가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화면이 사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이번엔 택시 이야기입니다. 2023년 2월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합니다. 혐의는 배차 알고리즘 조작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카카오티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운 일반 택시가 있어도 더 멀리 있는 카카오티 블루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왜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기 가맹 택시를 우대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티가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96%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인 앱에서 알고리즘이 특정 택시를 우대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취소됐다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그 배차 버튼 하나, 그것도 알고리즘이 결정합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아이폰 이야기입니다. 2019년 네이버 DVIW 컨퍼런스에서 쿠팡 추천팀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쿠팡의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 로켓프레시에서 iOS 사용자들의 구매가 안드로이드 사용자보다 적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쿠팡은 어떻게 했냐면요. iOS 사용자에게는 로켓프레시 상품 추천을 최소화했습니다. 왜요? 안 살 것 같으니까요. 이게 바로 기기 정보를 활용한 개인화 알고리즘의 실체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라는 이유로 보여지는 상품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건 당시 공개 발표 자료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쿠팡이 직접 밝힌 겁니다. 이 원리를 가격 책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오비츠 사례가 바로 그겁니다. 2012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맥 컴퓨터 사용자에게 더 비싼 호텔을 검색 결과 상단에 먼저 보여줬습니다. 근거가 뭐냐면요. 맥 사용자가 하룻밤에 평균 28,000원 이상을 더 쓰더라. 45성급 호텔을 예약할 확률이 40% 더 높더라. 그러니까 비싼 걸 먼저 보여줬습니다. 아이폰이 맥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의 숙박 예약 앱들이 이 원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 문제가 왜 계속 반복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알고리즘은 블랙박스입니다. 소비자는 왜 이 상품이 1위에 뜨는지 모릅니다. 왜 이 가격이 내게 제시됐는지 모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대화된 구조입니다. 둘째, 규제 공백입니다. 미국은 이미 뉴욕주에서 알고리즘 가격 공시법이 발효됐고 24개 주에서 51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은요? 공정위가 알고리즘 조작에 대해 개별 사건으로 제재는 하지만 AI 감시 가격 자체를 규율하는 법이 없습니다. 셋째, 플랫폼 독점입니다. 카카오티 택시 점유율 96%, 쿠팡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 1위. 대안이 없으면 불만이 있어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매몰 비용처럼 이미 쓴 리뷰, 이미 쌓인 포인트, 이미 익숙해진 UI. 이것들이 우리를 묶어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정말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첫 번째, 쿠팡 검색 후 반드시 가격순 정렬로 바꾸세요. 쿠팡 기본 정렬은 쿠팡 랭킹 순입니다.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색 후 반드시 낮은 가격순으로 바꾸세요. 버튼 하나로 전혀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크릿 모드를 활용하세요. 로그인 상태에서 쇼핑하면 내 구매 이력과 관심 상품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로 로그인 전 가격과 로그인 후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세 번째, 앱 대신 모바일 웹을 이용해 보세요. 앱은 위치 정보기기 고유 번호 사용 패턴까지 수집합니다. 모바일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수집 정보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로 같은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가격이나 노출 순서가 다르다면 기기 기반 가격 차별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숙박 예약은 앱보다 PC 웹에서 하세요. 야놀자 여기 어때를 아이폰 앱으로 예약하는 분 많으시죠? 같은 날짜 같은 숙소를 PC 브라우저로도 검색해 보세요.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6번째 장바구니에 담고 이틀을 기다리세요.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구매하지 않으면 일부 플랫폼이 할인 쿠폰을 보냅니다. 당신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7번째 앱 개인정보 수집 선택 동의를 거부하세요. 앱 설치 시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동의. 이건 선택 동의입니다. 거부해도 앱 사용에 지장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내 데이터 수집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가격 차별이나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 전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 전화 1588-4714. 여러분의 신고 하나가 쿠팡 1628억 과징금처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 이거머니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앱 쿠팡 검색 결과 1위 카카오티 배차 알고리즘 네이버 쇼핑 최저가. 이게 정말 공정한 결과인지 지금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소비자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방법. 하나씩만 실천해도 연간 수십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곧 제 돈입니다. 우리 같이 지켜냅시다.